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 또는 특허 기술 이런 것 등이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하면은 크게 기술적인 정보와 경영상의 정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상의 정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연구 자료, 그 외에 실험 자료나 뭐 제품에 대한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 도면, 그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생산이나 제조할 수 있는 방법, 소프트웨어의 뭐 아키텍처도 될 수 있겠고, 어, 예를 들어 뭐 화학 회사라고 하면은 물질을 배합하는 방법, 어떤 화학 공식, 배합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정보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영적인 정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니치 마켓을 가령 뚫었어요. 그 니치 마켓은 고객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마켓이라고 하면은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발로 뛰고 활동을 해서 모은 어떤 고객에 대한 리스트, 고객에 대한 정보, 접선 방법, 실무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제품을 그 특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제품의 단가, 납품 단가 등등 이런 것은 정말 작은 시장이고 특수한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고객 리스트와 접근 정보도 경영상의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별로 이제 여러 가지 단가나 원가를 비교한 표 같은 것들, 그리고 주요한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 투자나 판매, 제품 개발 이런 부분, 그리고 경영 전략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경영적인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우리 회사가 이제 그 공을 들여서 만든 매뉴얼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 또한 경영상의 정보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술적인 정보를 특허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특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특허청에 출원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 청구를 해서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은 그게 어떻습니까? 20년간 아주 그 특허 등록 청구항에 있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가령 우리가 부동산을 등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 등기가 대외적으로 공시되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대외적인 효력을 이제 가지잖아요. 특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로 등록을 했을 때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허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성립 요건이 엄격합니다. 특허라는 거는 이제 그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지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신규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진보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퇴보된 것이 아니고 더 진보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해 보면 이제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죠. 새로운 것이 아닌, 그리고 기존의 기술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 것을 특허로서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성립 요건이 엄격하다라는 거가 하나의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허의 단점은 보호 기간이 이제 2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술적인 정보를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바로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회사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성 그리고 비밀로서 관리
그리고 외부에 공지되지 아니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업 비밀이다라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 비밀로 만약에 보호한다고 했을 때는 장점이 뭐냐면 이것은 기간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영업 비밀로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기간 제한 없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콜라를 만드는 배합해서 만드는 그 성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밀리에 관리했다라고들 얘기가 전해지죠. 그냥 자기네 회사의 콜라 원료가 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원료도 사가지고 이제 재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해서 영업비밀로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간 제한은 없지만은 특허와는 다르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우리 회사가 아무리 비밀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뭐 침해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냈다. 우리 회사와 같은 기술을 또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영업 비밀로 보호하던 그 기술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허와는 다르게 독점적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영업 비밀은 대신에 성립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장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정보는 특허, 그리고 영업 비밀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경영적인 판단을 하셔야죠. 특허로서 등록을 해가지고 20년간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 회사가 비밀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좀 반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냐 판단을 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경영적 정보는 어떨까요? 자, 이 경영적 정보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정보와는 달리 특허 등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경영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경영적 정보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특허로서 등록은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영적 정보는 이제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셔야 된다는 것. 간단하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과 정보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